고대인이 생각한 지형은 어떻게 됐을까? 근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이야기죠.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다. 원반 모양으로 생겼다. 지금 이렇게 접시처럼 되어 있죠. 접시처럼 이렇게 평평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딱 떨어지면 다 낭떠러져서 죽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고대인들은 생각한 지형은 평면이다. 그런데 여기에 아니다, 둥글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고대인들 중에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원전 6세기경 탈레스입니다. 이 탈레스가 제일 먼저 지구는 둥글다. 이 양반이 어떻게 해서 그 이야기했느냐? 지중해 연안을 배를 타고 쭉 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위도에 따라 또 고도에 따라 별의 위치가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둥글지 않나, 평면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탈레스가 제일 먼저 주장을 했고, 이어서 피타고라스가 그 이론을 바탕으로 다시 그래, 지구가 둥근 거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를 이어서 4세기 피올라울입니다. 피올라울이라는 사람이 그래, 지구가 둥근 거는 물론이고 우주의 공간에 불덩이가 있다. 그 불덩이 있는데 그 불덩이를 중심으로 지구, 태양, 위성들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주 가운데 불덩이가 있고 그 불덩이를 중심으로 지구, 태양, 별등이 회전을 한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나 대부분 학자들은 저 친구 웃기는 놈 아니야 라고 했겠죠. 자, 이런 생각이 점점점 굳어지면서 BC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자이자 변론가이자 철학자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했느냐? 그래, 지구 둥근 거 맞다. 내가 증명을 할게. 제일 첫째, 달이 월식을 할 때에 지구의 그림자가 비친다. 그런데 그 지구의 그림자가 어떻게? 둥글다는 거예요. 참 똑똑하다, 그죠? 두 번째, 내가 지중해 바다를 해서 여행을 많이 다녀봤는데 숲에서 저 멀리 보니까 배가 와요. 그 배가 오는데 배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깃발 꼭대기가 제일 위로 쏙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수평이면 절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천재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즉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별자리의 움직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친구가 또 가만히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거는 지구가 둥글지 않고는 절대 어째 수평 저 멀리 이게 깃발 꼭대기부터 먼저 보이면 또 달이 월식을 할 때에 개기월식을 할 때 보니까 지구의 그림자가 둥글게 비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구 구행사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소리 점점 지식인들 사이에서 퍼져나가요. 나가면서 그래, 그렇다면은 지구 둘레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 하고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뭘 중심으로 했느냐? 바로 에라토스테네스입니다. 에라토스테네스. 이 에라토스테네스가 알렉산드리아 무세온 도서관 관장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모든 세계의 경제가 집중되고 당시에 모든 산물이 집중되고 모든 정보가 집중된 곳인데 그 중심의 핵심이 바로 무세온 도서관입니다.
이 도성 안에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던, 볼 수 있었던 이 에라토테네스가 지구의 둘레를 계산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하지 때에 비치는 머리 위에 딱 태양이 남중보다 제일 높을 때, 그죠? 머리 태양이 딱 있으면 그림자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서가 있는 그 지역에서부터 다른 쪽 방향을 보니까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세기 아리스타쿠스가 그래, 지구가 둥근 거는 물론이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태양이 지구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충격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 우리가 지금은 지구라는 말 자체가 땅 지자 둥글 구자잖아요. 땅이 둥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그런데 당시 지구가 둥글다는 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 사람들은 전부 웃긴 놈 아니야. 만약에 지구가 둥글면은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땅이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다 생각한 거예요. 또 지구가 돈다면은 아니 어떻게 물체들이 가만히 있냐, 다 튕겨 나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아리스타쿠스가 지구가 돈다라는 걸 알았는데 그걸 설명할 방법이 좀 부족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은 지구가 도는데 움직임이 없는 등속운동이라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등속운동이라는 거는 지구가 빠른 속도로 돌죠. 이게 시속 1653km인가 이렇습니다. 1600km가 넘는 시속 속도로 빠르게 도는데 이때 어찌 물건들이 전부 다 안 튕겨 나가고 안 넘어지느냐는 거예요.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안 튕겨 나가는 거 느끼지 못하는 거는 등속운동이라는 것은 몰랐다는 겁니다. 등속운동이라는 것은 빠른 속도로 일정을 도니까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등속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면 튕겨나가지 않느냐? 자, 이것은 중력을 몰랐던 거예요. 아마 아리스타쿠스가 당시에 중력과 등속을 알았더라면 이거 100%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걸 몰란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타쿠스가 지구가 돈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 보세요. 히파르코스가 무슨 소리 하노? 저 친구 저거 약간 이상한 놈 아니야? 라고 됩니다. 이래서 아리스타쿠스의 이론은 히파르코스가 말하는 대로 절대다수 아니 10중 8구가 다 지구가 돌면은 큰일 날 거다. 거짓말이다. 절마 저 이상한 놈이 이래 된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딱 정합니다. 자, 지금부터 말한다. 교회에서 선포하노라. 지구는 원반이다. 평면이다. 그리고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여기에 항명하는 자 율법에 의해 다스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까지 약 1000여 년간 1000년이 넘도록 지구는 평면이고 태양이 지구를 도는 천동설이 지배적으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자, 지구가 아까 이야기 설명드렸죠. 그죠? 자, 돕니다. 시속 1653km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돕니다. 이 빠른 속도로 돈다는 걸 느끼는 게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침에 해가 뜰 때 우리가 해돋이 가잖아요. 정초에. 가면은 야, 해 뜬다. 그러면 해가 벌써 쑥 올라버립니다.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고 표현한 아리스토텔레스 말 중에 하나가 동쪽으로 갈수록 해가 더 빨리 뜬다라는 이론을 첨가했고 또 서쪽으로 갈수록 해가 더 빨리 떠진다서요. 그리고 우리 또 반대로 해보실까요? 석양을 딱 보고 사진을 딱 찍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는 사이에 쑥쑥쑥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구 둥근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1653km 시속으로 빠른 속도로 도는데
이것이 하루에 한 바퀴씩 일자전을 하죠. 일자전할 때마다 15도씩 이렇게 기울어져요. 이렇게 이제 기울으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돈단 말입니다. 보실까요? 자, 봄이죠.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태양 고정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돕니다. 자, 이렇게 복사열에 의해서 지구 반대편이 되잖아. 한국이 이렇게 지구가 비치는 반대편을 오면은 복사열이 적어지면은 추워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조금씩 복사열이 많아지면 가을이 되고, 복사열이 직접적 받으면 여름이 되고, 복사열이 자, 요렇게 적정 오면 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요렇게 돌면서 이렇게 만들었던 사실들을 몰랐던 거예요. 자, 그래서 고대인들이 생각한 지형은 뭐라다? 평면이다. 원본이다. 그런데 거기에 지구가 둥글다간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걸 둥글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둘레의 오차가 16%밖에 안 날 정도로 정확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둘레를 어떻게 계산했냐? 자, 보세요. 좀 더 설명했는데, 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자, 봅니다. 햇빛이 이렇게 일정하게 쫙 내려져, 그죠? 알렉산드리아에서 정오의 남중고도 가장 높을 때 내 머리 정중앙에 해가 있으면 그림자 하나도 안 생기죠. 똑같은 시간대야. 똑같은 시간대에 그거를 CNA에서 보니까 약 925km 떨어진 CNA에서 보니까 다르고 또 이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햇빛이 다시 자 햇빛이 요 CNA에서 정중앙에 내린다면은 그림자가 없겠죠. 반대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내가 갔을 때 정중앙에서 남중고도 가장 높은 정중앙에서 해가 있다면은 역시 그림자가 없겠죠. 그런데 이거는 CNA에서 봤을 때 이렇게 햇빛이 쫙 내립니다. 그럼 그림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925km 떨어진 알렉산드리아에서 보니까 이만큼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림자가. 이 그림자가 생기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구 둘레를 계산한 거예요. 그걸 해보니까 지구는 46,250km라는 겁니다. 그 지구가 지금 4만 km짜리 둘레가, 그지?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알렉산드리아와 시엔의 지금의 아스완이라 태양의 남중고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정상적으로 딱 내면 그림자가 없는데 여기에서는 똑같은 시간대인데 이렇게 그림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건 둥근이니까 둥근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의 거리를 가지고 지구 뚫레를 계산한 거예요. 천재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그죠? 그래서 지구가 둥근 것은 물론이고 지구 둘레까지 계산했던 에라토테네스가 있었는데 이 이론까지 묵살지켜 가면서 교회는 지구는 평면이야.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렇게 고정시킨 겁니다. 그 다음 세계지도 제작에 공헌한 알렉산드리아의 경제적 번영.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이제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세계지도를 완성하는 데에 가장 큰 공헌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그리스 해상 식민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중해 중심으로 이렇게, 그죠? 예. 이게 그리스죠? 이들이 이렇게 쭉 바닷가를 따라다니면서 전부 그리스 식민입니다, 요게. 자, 이게 지금 이베리아 반도죠? 전부 다 그리스 식민지예요, 이렇게 그리스 식민지를 확보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해도를 그렸고, 즉 차트를 그렸고, 그 차트를 하나씩 모아가지고 아낙시만드로스의 지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둘째, 자, 첫째는 그리스인들의 해상활동이고, 둘째는 이 그리스인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적 기반을 바탕으로 이곳이 그리스죠. 이 그리스의 북쪽 유목민이라고 할 수 있는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의 가장 큰 왕이라고 자랑하는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래쪽으로 치고 내려가지고 이걸 지배하고 돌아서 자, 빽 놨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동쪽으로 놓죠. 동방원정. 이래서 이 동방원정을 만들고 가는 곳곳마다 이제 이게 그리스 먼저 지배하고 돌아서
자, 동로마 제국 돌아서 이곳 페르시아 제국까지 싹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집트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심지어 인도까지 들어갔죠. 그죠? 가는 곳곳마다 뭘 만들었다?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의 중심지를 만든 거예요. 그 알렉산더 중심지가 수십 개가 되면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핵심 알렉산더 넘버 1이 뭐냐? 이집트역입니다. 이집트역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왜 이집트가 가장 경제 중심이 되느냐? 당연하죠. 자, 보세요. 그리스가 대제국시대 때에 배를 타고 여기로 들어옵니다. 어디를 가려고? 이게 지금 홍해를 넘어야 되잖아. 홍해를 넘는 이 거리가 지금 현재 수에즈 운하죠. 요게 거리가 아마 600 몇십 킬로 될 거예요. 이 거리를 이렇게 당시에는 낙타나 말로서 물건을 실어서 건넙니다. 약 일주일 정도 건너죠. 일주일 정도 건너가지고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다시 돌아가지고 인도로 가가지고 로마인들의 식량을, 그리고 로마인들이 좋아하는 향료를, 로마인들 좋아하는 후추를 대량을 싣고 다시 들어옵니다. 어디로?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다시 말을 타고 건너가지고 당나귀나 낙타를 가지고 물을 싣고 일주일 동안 건너서 다시 배를 가지고 그리스로 가고 로마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중심은 서양에서 동양으로 가는 교두보가 바로 이게 지금 수에즈 운하잖아요. 그죠? 그래, 지금 이 홍해가 이 길이야. 이 길목이다 보니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중심이 되었고, 그래서 세계에서 없는 거 없이 다 있는 동네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당시 표현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 말고는 전부 다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불가사의한 것이 그 시대 때 만들어졌던 어마어마하게 높은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의 높이가 134m입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정도로 거대한 경제력을 가졌던 알렉산드리아에 지식이 모이는 건 당연하고, 그 지식 정보가 전부 무세인 도서관으로 들어가 있고, 그 무세인 도서관에서 이걸 가지고 지식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를 만드는데 두 번째 공헌한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런 지식 정보를 가져올 수 있던 사람이 바로 조금 전에 했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쪽 동방 원종을 떠나서 가는 곳곳마다 전부 지리적 지식을 다 축적해 가져옵니다. 그걸 가져다 와서 옷에 갖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동방 원정이 그 세 번째 공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세계 지도 제작에 가장 큰 공헌한 지역은 알렉산더의 경제적 번영이었고, 그 알렉산더 경제적 번영이 없었더라면은 그곳에 지식 정보가 모일 수 없었고, 경제적 번영이 없었더라면 지도 제작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지도가 만들어진데 가장 크게 공헌한 것이 바로 알렉산더 경제적 번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직접 호기심이 만든 세계 지도입니다. 자, 우리는 호기심이 없으면 못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 지도 보십시오. 자, 이게 프톨레마이오스가 AD 2세기에 만든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만들 수 있던 그 뿌리부터 역사부터 보면은, 첫째, 아낙시만드로스가 만든 원반인 바탕에 세계 구역을 만든 지도를, 그게 기원이죠. 그죠? 이거는 차트를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 했잖아요. 앞에서. 그죠? 두 번째는 헤카타이오스는 원반형 바탕의 세구역을 이보다 조금 더 섬세하게 그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가 둥글다고 이야기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지구 둘레 값까지 계산했다고. 그래서 이 양반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가상을 해가지고 원축의 모양으로 위도와 경도까지 그려가면서 지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바탕으로 마리노스가 카나리아 제도를 중심으로 다시 경성과 위성, 카나리아 제도, 이곳이죠. 이거. 이 프톨레마이오스 지도가 지금 현재 이곳을 중심으로 위도와 경도를 만든 거예요. 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아낙시만드로스, 헤카타이오스, 에라토스테네스, 마리노스의 지식적 기반이
전부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다? 무세이온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었고, 그 무세이온 도서관에 에라토테네스를 이어서 200~300년 후에 프톨레마이오스가 도서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그 지위에 있어서의 지식을 바탕으로 지도를 그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가 천문학적 지식이 없다면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가 원초행법으로 본초 자우스를 카나리아 제도, 이게 지금 대서양의 카나리아 제도입니다. 그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쫙 그렸죠. 자, 어째 여러분들이 보기가 좀 어색하다, 그죠? 지도가. 왜? 이렇게 폭은 굉장히 좁고 동서로 굉장히 길어요. 왜 그랬을까? 본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왜 그러면 위쪽을 못 봤을까? 아까 제가 뭐랬습니까? 위도상으로 65도 전후가 딱 돼버리면은 편서풍 영향으로 사람이 배를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폭풍에다가 시도 때도 없이 내리는 폭우에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연 동력으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연 동력으로 갈 수 있는 건 그 계절풍에 의해서라고, 이게 지금 위도상으로 30도 전후 40도 되는 요 지역, 요게 지금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을 그 계절풍을 이용해서 쫙 다니셨었고, 그 계절풍을 이용해가지고 그리스가 식민지를 건설했고, 그래서 그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간 곳곳마다 해도를 작성해서 지식 정보를 모았는데, 그 정보가 바탕이 되어서 세계지도를 만들 수 있는 근원이 되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지도를 당시 프톨레마이오스가 그가 만든 책 지리지에 총 봅니다. 유럽이 10장, 유럽을 소개한다 10장을 그려놨습니다. 아시아를 소개한다 12장을 그렸습니다. 아프리카를 4장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나타내는 지도 이 한 장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전체를 나타내는. 그래서 이 전체를 나타내는 이 지도는 지금 남아있는 지도는 프톨레마이오스가 그린 지도고는 아니고, 프톨레마이오스 지도를 바탕으로 르네상스 시대 때에 다시 그려진 복사본이 이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은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그린 세계 지도를 만들 수 있었던 배경 요인이 뭐냐 보십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는데, 지구 둥근 거를 진짜 내가 생각해봐도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지구 둥글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교회에 제시한 거예요. 이게. 둘째, 마리노스 등의 지리학 영역이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마리노스가 갖고 있는 지식적 기반, 그 다음에 에라토스테네스가 갖고 있던 지식적 기반, 이걸 바탕으로 하나씩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적된 지리정보, 그 축적된 지리정보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 상인들, 그리스 식민지 나간 군인들,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동방원정을 따는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 때 갖고 있던 지리적 정보, 그 전부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다? 무세이온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었고, 그 무세이온 도서관장이 프톨레마이오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바탕으로, 그 갖고 있는 천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런 지도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이 지도를 한번 해석하기 위해서 한번 보실까요? 보십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는 오류투성이죠.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단한 업적이에요. 첫째 오류가 뭐냐? 인도 반도는 반도로서 그려져 있지 않다. 인도 반도잖아요. 근데 왜 인도를 반도로 그리지 못했냐? 그것은 그리 가보질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도상 보면은 이게 로마입니다. 로마. 이게 그리스입니다. 여기 흑해입니다. 자, 이게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죠. 당시에. 여기서 딱 들어오면은 이게 지금 홍해. 예. 자, 홍해입니다. 홍해. 에리트라해랍니다. 에리트라해, 홍해. 홍해를, 지중해에서 홍해를 걷는데, 이게 지금
요 지금 뚫려가 지금 수에즈 운하가 되어 있잖아요. 요 거리가 160 몇 킬로입니다. 약 168킬로인가 전후쯤 됩니다. 이걸 거리를 이제 그 당시에는 로마나 그리스인들이 이곳 동양으로 오기 위해서 낙타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당나귀를 가지고 물건을 싣고 건너요. 약 일주일 동안 건너면 다시 이제 에리트라해, 즉 홍해를 바다를 통해서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갑니다. 자, 아까 말했습니까? 위도상으로 30도, 40도 사이에는 편서풍 영향으로 바람의 이용이 가능하다 했죠. 그러니까 그 바람이 이용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자, 여기 지금 보실래요? 이게 페르시아만입니다. 페르시아만. 예. 페르시아만이고, 지금 여기 이제 인도단 말이에요. 인도 보시다시피 이 반대로 안 돼 있잖아요. 팽팽하게. 그럼 왜 그러느냐? 편서풍이 영향이, 즉, 다시 말해서 배가 바람의 동력으로 가기 쉬운 곳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곳으로 이동하니까 요거 바짝 붙어서 가지를 못한 거야. 요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남동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 바탕에 요쪽 동쪽으로 바로 온 거예요. 이 가보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인도를 반대로 걸으지 못하고 인도를 이렇게 내륙으로 걸으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 실론 섬은 거대한 섬으로 걸어져 있다. 자, 이게 지금 실론 섬이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실론이 인도 면적과 거의 비슷해요. 자,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당시 그리스인들은 이 물건 어디서 가져왔지? 이 후추 어디서 가져온 거야? 이 금, 은, 이 신기한 물품들 어디서 가져왔나? 실론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실론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생각했던가, 아니면은 실론과 인도를 혼동했던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확실한 거는 실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기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고 그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셋째, 벵갈만은 실제보다 가로로 거대한 구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벵갈만인데, 벵갈만. 왜 그러냐? 벵갈만 구이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실래요? 이겁니다, 이거. 삼각조, 그죠? 요렇게. 이 벵갈만이 크게 구미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벵갈만이 크게 그려져 있느냐? 이유는 겐지스가 삼각조가 그려져 됐죠? 봅니다. 자, 이걸 말합니다, 이거. 이렇게 크게 그린 것은 당시 벵갈만이라는 곳에서 금과 은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동양 벵갈만 지역에서 금과 은이 많이 난다 했는데, 그 벵갈만에 금과 은이 나는 지역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금이 나는 지역과 은이 나는 지역을 좀 더 선명하게 구분하니까 좀 크게 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크게 벵갈만이 가로로 길쭉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다음 말레이 반도가 역삼각형으로 그려져 있다. 자, 이게 말레이 반도죠. 이거 말레이 반도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그려진 거예요. 그럼 왜 말레이 반도에서 역삼각형이냐? 그 역시 안 가본 거죠. 못 가본 거죠. 상당히 배를 가지고 가기가 힘이 들었다는 겁니다. 안 가봤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매우 애매하게 그려지고 있고, 장안으로 추정되는 곳을 세리카라는 말은 비단이 많이 나라다라는 뜻에서 세리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것이, 자, 지금 보세요.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말레이 반도다, 그죠? 말레이 반도, 역삼각 됐잖아? 그럼 여기서 돌아가면은 중국 이제 이쪽으로 나가야 돼. 이쪽, 그죠? 끝쪽으로 나가야 되나? 근데 정확하게 못 그려낸 것은 못 가봤으니까. 여섯째, 아프리카를 거대한 미지의 남방 대륙과 연결함으로 에리트라해를 내로 만들어 놨다. 자, 보실까요? 이게 에리트라해잖아요. 에리트라해. 이게 지금 인도양이잖아. 그러니까 에리트라해와 인도양이 어디에 갇혀 있나? 이게 아프리카잖아요. 이 아프리카에서 쭉 내려오게 돼 있죠. 그죠? 보이죠? 자, 아들아,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중국 어디 쪽인가부터 시작해 연결돼 가지고 쭉 내륙 연결돼서 아프리카까지 연결됐습니다. 미지 대륙으로. 그래서 에리트라해와 인도양이
외해가 아니라 내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범한 것은 왜 그러느냐? 이쪽까지 못 가봤으니까 일이 생긴 거예요. 비록 이런 오류는 있지만은 당시에 이 지도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지식이 아니고서야, 그리고 이 지도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식 정보를 축적해 왔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오류로 만들어진 지도 투석이지만은 당시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류 표기 때문에 이것이 콜럼버스가 22일만 가면은 인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약 22일분의 식량을 챙겨가지고 배를 출발해서 도착한 곳이 지금 아메리카 근처, 쿠바 근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에 콜럼버스가 이게 인도다가 생각한 거예요. 그 인도에서 조금만 더 가면 지판군이 일본입니다. 일본은 금이 그냥 돌처럼 쏟아진다고 생각하는 나라, 유럽인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그 지판구입니다. 그래서 콜럼버는 거대한 꿈을 꾸고 인도라고 해서 갔고, 인도라고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지판구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헤맸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아메리카 쿠바 그 근처를 서인도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왜? 콜럼버스가 인도의 서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대서양이 시야 밖에 놓인 이유는 뭐냐? 시야 밖에 놓인 이유. 이게 지금 대서양이죠. 그죠? 예. 거의 그렇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 첫째, 경제 중심지에서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표현으로 돈이 안 되면은 사람들이 달려들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고대인들이 이쪽 지역에는 경제의 중심지가 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못 갔거나 안 갔거나. 그래서 이 지역에는 지식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거의 절벽처럼 그려져 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둘째, 신화의 바다로 인식됐기 때문에 왜 이게 신화의 바다냐? 이쪽이 대서양입니다. 자, 요게 지금 이베리아 반도잖아요. 그죠? 요리 지중해 빠져나오면 이게 이제 이었으면 대서양입니다. 이리 못 가요.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신화의 바다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 주신 제우스죠. 이 제우스가 당시 그의 아내와 결혼할 때에 땅의 신 가이아가 선물을 줬습니다. 그 선물이 뭔가? 황금 사과나무를 준 거죠. 황금 사과나무를 주면서 여기에서 열리는 열매는 절대 다른 사람 주면 안 된대. 경상도 말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과를 두 사람만 먹어야 되는데, 바람둥이 제우스가 사과를 하나씩 따가지고 몰래 사랑해 하면서 자기 연인들한테 줍니다. 여기에 너무너무 화가 났던 아내가 이 사과나무를 파서 이쪽 대서양 이쪽 헤스페데스라는 섬에다가 갖다 심었습니다. 이 헤스페데스 섬이라는 이곳에 가서 심었는데, 이곳에는 절대 그 황금 사과나무를 심어놓은 곳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접근하면 안 돼. 너 터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중심지에서 멀은 이유도 있고,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영역도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보가 없다 보니까 거의 지도상에서는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지역에 지리적 정보가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간추려면, 첫째, 경제의 중심지에서 멀어졌다. 둘째, 제우스와 헤라가 결혼할 때 땅의 신 가이아가 황금 사과나무를 선물로 주었고, 그 황금 사과나무를 주면서 여기에 있는 사과는 절대 다른 사람 주면 안 된다. 이 사과를 먹으면은 불로 장생할 수 있으니 이 사과나무를 잘 간직하고 두 사람만 먹으라 했는데,
바람둥이 제우스가 사과를 따서 자기들의 연인들에게 주었고 화가 난 헤라가 그 사과나무를 이쪽 대서양 연안 쪽에 있는 헤스페리드스 섬이라는 곳에 갖다 심었어. 그래서 그 섬은 신화의 영역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지리적 정보가 없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릴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리적 지식을 하나씩 이제 다 보았는데, 지금까지 쭉 보았던 지리적 지식에서 세계 지도는 이런 경제적 지식을 바탕,